네, 저희가 우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모양 좀 볼까요? 트레인 세트는요. 물고기 4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몇 개예요? 컬럼 1개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 길쭉하게 생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고 테스트 세트 마찬가지예요. 컬럼은 1개만 있고요. 행의 개수만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컬럼 1개짜리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랭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했는데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는요. 몇 차항까지를 추가해 주는 거냐 하면 2차항까지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변환기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렇게 x라고 하는 컬럼 하나만 있었던 2차원 배열이 2차항이 추가가 되면서 컬럼 2개짜리인 2차원 배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생기는 거는 x의 제곱이 생기게 돼요. 여기를 3차항이라고 하면 옆에 하나가 더 컬럼이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를 4차항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폴리노미얼 피처스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고요. include bias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바이어스를 포함시킬 거냐 편향을 포함시킬 거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false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기본값 true로 주게 되면 컬럼이 하나 더 생겨요. 어떤 컬럼이 생기냐면 컬럼에 있는 모든 값이 1로 채워진 컬럼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요거를 만드는 목적은 행렬의 곱셈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시킬 때에는 이 바이어스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얘는 false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들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평가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예측기예요. 변환기는 fit과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고 예측기는 fit과 predict와 score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드렸죠? 변환기 객체는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fit과 트랜스폼이에요. fit과 트랜스폼이고요. 예측기는 fitting, 데이터에 피팅 시키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데이터와 실제 값을 가지고서 점수를 계산해 줘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예측기예요. 예측기.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파이프를 만들었어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순서는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주는 순서입니다.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주는 순서가 제일 처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붙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파이프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 파이프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 파이프에 붙여서 두 번째 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파이프가 이거는 이 첫 번째 파이프는 뭐냐면 첫 번째 파이프의 이름은 폴리예요. 폴리.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여기 연결된 객체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객체가 붙어 있는 거고요. 객체인 거고요. 두 번째 객체의 이름은 레그라고 되어 있어요. 레그. 여기에 붙어 있는 객체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이런 모습을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을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모델이 파이프라인을 의미를 하죠. 모델에서 피팅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넘겼죠. 얘네들을 넘겼어요. 뭐가 들어간 여기로 뭐가 전달이 되는 거냐면 여기로 전달이 되는 게 XTR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XTR은 아까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 그랬어요? 컬럼 한 개짜리 배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컬럼 한 개짜리 배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컬럼 한 개짜리 배열이 들어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컬럼 한 개짜리 배열이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면 뭐가 돼요? 한 개짜리 배열이 두 개짜리 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컬럼 두 개짜리 배열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통과하면서 핏과 트랜스폼이 이루어져서 XTR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XTR 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도 여기도 통과를 해야죠. 여기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통과가 될 때 뭐가 호출이 되는 거냐면 두 번째 이 리그레서가 가지고 있는 핏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컬럼 두 개짜리 배열을 가지고서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컬럼 두 개짜리 배열을 가지고서 훈련이 끝나니까 어떤 개수들을 찾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게 되는 거죠. 1차 항에 곱해지는 숫자, 2차 항에 곱해지는 숫자, 그 다음에 더해지는 숫자, 이렇게 세 개의 숫자들을 찾게 되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피팅을 한다는 얘기는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변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훈련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예측을 할 때 질문 주신 분의 예측은 질문 주신 거는 뭐냐면 예측을 할 때 왜 또 트랜스폼이 호출되느냐예요. 왜 또 호출되느냐. 근데 예측할 때 넘긴 건 뭘 넘겼어요? 폴리를 넘긴 게 아니죠. 폴리를 넘긴 게 아니라 우리는 요 중간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이 단계에서 어디에도 보면 X 트레인 폴리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요. 없죠. 그죠? 단지 이 중간 단계에서 이 컬럼 한 개짜리가 컬럼 두 개짜리로 생긴 다음에 훈련이 됐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실제로는 얘가 그거를 밖에다가 리턴을 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할 때에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컬럼 한 개짜리 배열을 가지고서 예측해 주세요 하고 파이프에다 던진 거예요. 예측해 주세요 하고 파이프에 던지니까 일단 폴리노미얼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통과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환이 일어나면서 컬럼 한 개짜리, 컬럼 두 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서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측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값들이 있으니까 예측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훈련된 리니어 리그레션은 폴리노미얼을 거친 다음에 훈련을 시킬 거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가 어떤 모양일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이런 모양으로 컬럼이 두 개짜리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고요. 근데 예측할 때는 무엇을 넘겼냐면 컬럼 한 개짜리 배열만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트랜스폼이 자동으로 일어나야만 돼요. 얘가 그걸 해준다는 거죠.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림처럼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컬럼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트랜스폼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배열의 크기가 1차 항만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폴리노미얼을 거치면서 2차 항까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를 거치는 그런 동작인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죠. 테스트 셋도 컬럼 한 개짜리, 즉 1차 항만 포함하는 데이터였단 말이에요. 1차 항만 포함하는 데이터였는데 파이프를 지나가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를 지나가면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1차 항만 포함하고 있었던 게 폴리노미얼 지나면서 2차 항으로 늘어나고 그걸 가지고서 뭘 했다? 여기서 예측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네, 파이프라인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일반적으로 고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훈련셋에서는 점점 점수는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죠.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3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에요? 자, 이게 직선이 1차 함수.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구부려지는 게 2차 함수. 3차 함수는 요런 모양으로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골이 얼마나 깊으냐 낮으냐는 그거는 개수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요런 약간 평평한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이런 게 이렇게 두 번 더, 한 번, 여기서는 한 번, 여기서는 두 번, 여기서는 세 번, 이렇게 되는 게 4차 함수. 그럼 5차 함수는 이게 5차 함수예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는 게 이게 5차 함수. 그럼 6차 함수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파란색 점들을 다 지나가도록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00차항, 200차항 이런 거를 고려하면 함수를 얼마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개수들 찾아가지고 훈련 셋들을 다 지나갈 수 있게끔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훈련 셋에 있는 점들은 거의 대부분 지나가게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훈련 셋에서 살짝만 옆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만약에 곡선이 정말 이렇게 돼 있는 곡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곡선이 있었는데 훈련 셋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딱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 셋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점은 여기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 있는 점은 곡선과 만나는 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예측값이 곡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예측값이 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무게는 같은 무게인데 예측값이 이렇게나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차가 어떻게 될까요? 오차가 아주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차항이 그러니까 고차항 3차, 4차, 5차 이렇게 고차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훈련셋을 거의 대부분 지나가는 곡선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훈련셋에서 아주 옆에 살짝만 그러니까 길이가 뭐 예를 들면 30cm에서 30.1이라고 살짝만 옆으로 가 있는 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y-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 셋에서 오차는 엄청 커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훈련셋의 점수가 테스트 셋의 점수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과대적합이죠. 엄청난 과대적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많게만 만들어도 너무 크게만 만들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그 그래프 그려보고 탐색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딱 이차 함수까지가 적절한 그런 모델인 걸로 보여요. 뭐 3차항이나 4차항 이런 것들을 더 고민 안 해보셔도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마 교재를 보시면 어딘가에 그런 그림, 비슷한 그림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규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설명을 드렸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 붙여가지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보통은 이 중간에 하나가 더 끼게 되는데 폴리노미얼 피처스 다음에 중간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것들 더 넣어요. 그래서 파이프가 뭐 이런 식으로 3개 정도가 연결이 되게끔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창을 넣어주고 모든 항들을 스케일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측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은 많이 만들어요. 뭐 일단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예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2차항을 포함하는 회기까지 했어요. 2차항을 포함하는 회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린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농어들만 우리는 데이터로 삼았고요. 농어들만 데이터를 삼았고 랭스라고 하는 특성 하나만 가지고서 웨이트를 예측을 해봤어요. 웨이트를 예측을 해봤는데 KNN으로도 예측을 해봤고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비교를 해봤고요. 사례 기반 모델, 그러니까 인스턴스 기반 모델, 훈련셋에 있는 데이터들의 특성들만 가지고서 그 예측을 하는 특별한 수학적 모형이 필요하지 않은 모델에서 예측하는 값이 리니어 리그레션, 정규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수학적인 공식, 선형회귀 방정식을 찾아내는 그 방법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여기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그래서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다차항, 2차항을 추가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변수가 더 늘어난 건 아니었어요. 랭스라고 하는 변수는 그대로 있었는데 랭스의 1차항만 고려했었는데 랭스의 2차항만 고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해서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훈련셋에서의 결정 개수와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가 거의 비슷하도록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숫자를 잘 예측할 수가 있었고 KNN은 그 데이터 개수가 워낙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소적합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에서의 그 점수가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과소적합이 큰 모델은 그렇게 믿음직한 모델은 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특성을 길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특성을 길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물고기의 키, 물고기의 두께 등등등을 다 고려를 해서 무게를 계산해 보면 어떻겠느냐. 자, 여기서는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KNN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선형회귀식을 만들겠다라는 이 부분은 이런 공식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예측을 하는데 어떤 상수가 있고요. 상수. 그러니까 아까 AX 더하기 B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반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B에 해당하는 게 W0예요. W0. 랭스를 X1이라고 할게요. 다이어고널을 X2라고 할게요. 하이트를 X3라고 하고 위드스를 X4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컬럼 4개짜리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컬럼 4개짜리로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로우는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컬럼들을 간단하게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라고 되어 있는데 x1부터 x4까지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곱해지는 개수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3 더하기 x2죠. 죄송합니다. x2. 글자가 너무 엉망이네요. w2 곱하기 x2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w3 x3 더하기 w4 x4라고 하는 이런 회귀 방정식을 찾는 게 그게 선형회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형회귀 객체를 생성하고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훈련셋으로 넘기게 되면 인터셉트가 인터셉트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고요. 절편이니까 인터셉트는 하나밖에 없고 코에피션트 각각의 독립 변수들 앞에 곱해지는 숫자들 코에피션트가 변수의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이런 그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KNN은 뭐냐면 KNN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이 4개 특성을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거리 계산 공식 거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리는 여기 숫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거리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루트가 씌워질 거고요. 루트가 씌워질 거고 어떤 모르는 점에서 이 물고기 하나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첫 번째 변수,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의 어떤 다른 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값. 그냥 대시라고 할게요. 대시라고. 뭐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다시 대시.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몇 개 제곱이 나오냐면 4개의 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거리 공식이에요. 이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물고기 샘플에 제일 가까우냐 그렇게 해서 그 물고기 몇 마리를 딱 가지고 오는 거 가장 가까운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거 그게 KNN이에요. KNN. 사실 이거는 뭐랑 똑같을까요? 아이리스랑 똑같아요. 아이리스가 변수가 딱 4개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리스에서 KNN 써봤단 말이에요. 그건 분류 문제긴 했지만 분류랑 회귀랑 다를 게 없잖아요. 5개를 찾는 것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라고 하는 거나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거리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5개를 찾고 분류는 그 5개를 가지고서 누가 더 많으냐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해서 클래스를 하는 거고 회귀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무게들이 있겠죠. 그 무게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KNN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만 했었는데 2가지를 다 해볼게요. 2가지를 농어의 모든 특성들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서 그 KNN을 먼저 해보고요. KNN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셋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물고기, 농어의 모든 특성을 사용한 KNN 리그레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 아마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퍼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퍼크. 이 퍼크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아마 피쉬 만들었을 때 피쉬에서 read CSV를 하고 거기에서 농어만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만든 게 퍼크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변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변수부터. 자, 단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퍼크를 첫 번째 단계는 퍼크를 x와 y로 나누세요. x는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y는 1차원 배열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x가 되면 돼요. 이게 2차원 배열이면 되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은 뭐면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차원 배열이에요? 랭스부터죠. 그죠? 랭스부터 위드스까지 이게 2차원 배열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쵸? y는 뭐가 돼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y란 말이에요. weight가 y예요. 얘가. 이해되시죠? 요 퍼크를 요렇게 x와 y 두 개,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두 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모든 특성을 다 고려하는 게 되죠. 되죠?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train, test, split를 하시면 되죠. 응? 그랬잖아요. train, test, split 했잖아요. train, test, split. 맞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KNN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평가하면 되겠죠. 자, 그 결과와 그 다음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예측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런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 x의 컬럼 개수만 많아진 거지 그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아요. 뭔가 뭐 새로운 게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무엇도 더 해보시냐 하면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특성들의 2차항까지를 고려한 2차항까지를 생각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평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려면 아마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안 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모든 특성들의 2차항까지를 고려하시려면 컬럼 개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단순하게 4개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4개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가 있었으면 각각의 제곱들 랭스의 제곱, 다이어고널의 제곱, 하이트의 제곱, 위드스의 제곱 그거 4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4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생기냐면 랭스와 다이어고널 곱하기 랭스와 하이트 곱하기 랭스와 위드스 곱하기 그럼 3개. 그죠? 그 다음에 다이어고널과 랭스는 있으니까 다이어고널과 하이트의 곱하기 다이어고널과 위드스의 곱하기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이트와 위드스의 곱하기. 그럼 몇 개가 더 생기냐 하면 6개가 더 생기는 거죠. 옆에 6개가 더 있어요. 옆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개수가 4 더하기 4 더하기 6개니까 컬럼 16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만 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했을 때 이 창은 하나만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얘의 이 차항도 있고 얘의 이 차항도 있고요. 얘와 얘를 곱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차항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컬럼이 아마 16개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만 생각하면 알아서 걔가 다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알아서 그것들을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거는 저것까지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드셔야 되고 훈련 테스트 분리하셔야 되고 KNN은 그냥 2차항 고려하지 마세요. KNN은 2차항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만 생성 훈련 예측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은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2차항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네. 1시간 드리면 될까요? 네.